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생물교육론 심화과정 개강일인데 2027 임용고시 대비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1년간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본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OT 하겠습니다. 기본 과정은 지금은 예전과 달리 여러 이제 사범대에서 생명과학 교육론을 가지고 이제 기본 학부 때 거의 이제 수업을 하죠. 그래서 2022 개정되고 나서 일단은 수업을 최근에 찍어 놔서 심화 과정 들어가기 전에 기본 과정을 수업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1월부터 수업이 없었지만, 그 1차 합격자들을 이제 수강생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때문에, 1월 20일 그때 2차 시험을 치는 날까지 수업 시연을 개별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일단은 1월 달에 개강을 할 수가 없어서 시기적으로 이제 가장 그래도 이론 수업을 해야 된다면 심화 과정을 해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교육론 이제 이론이죠. 심화 과정을 3월, 4월, 5월까지 12주간 이제 수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반 문제풀이반을 7월에서 6월 한 달간은 교재 작업을 좀 하고 7, 8, 9, 9월까지 역시 12주 수업을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10월에서, 그러니까 11월이 이렇게 겹쳐지게 개강을 합니다. 그 시험날을 기준으로 해서 4주간. 그리고 이제 2차 수업의 시험 대비 시험을 치고 나서 바로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이제 12월까지 수업을 하고 1차 합격생들은 다시 1월에서 1월 20일경에 2차 시험을 이제 치게 되죠. 요때까지 추가 수업 시연에 대한 거를 피드백하면서 1년의 수업을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교육론 일단 심화 과정을 오늘부터 12주 동안 수업을 할 건데, 생물교육론 심화 과정하고 생명과학 교육론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생명과학 교육론은 예시는 이제 생물에 대한 걸로 이제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철학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생명과학 교육론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관련된 그간에 이제 기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 문헌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요약 정리된 이제 형태의 이제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교재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전 교재하고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항을 몇 가지를 추가를 해서 유형별로 챕터별로 어떤 이제 유형의 기출 문항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기출 문항을 이제 몇 문항씩 넣어서 챕터별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 문항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해서 지금 평가원이 최근에 이제 작년인가 그 사이트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하면서 기출문항이 이제 접근이 안 됐었는데 몇 년도부터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2002학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년도부터 있었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2008학년도까지는 이전의 주관식 형태의 문항들이고, 그 다음에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1차가 객관식으로 출제됐고 2차 논술형 문항이 있었던 형태고, 그리고 이제 2014학년도부터 기평,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패턴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논술형이 없어지면서 기평과 서술형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항만 다룬다 하더라도 20년이 넘는 문항들이 이제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과학교육론, 생물교육론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이제 풀어보게 되면 나왔던 것에서 거의 이제 실내만 바뀌면서 어떤 것은 조금 흡사하게 실내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올해 이제 2027 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 기출 문항은 분명히 반드시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이론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과학교육론 이론서들도 조금 읽으시고, 그리고 제 교재는 조금 이제 요약된 형태다 보니까 관련해서 노트다 생각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좀 많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6 대비가 이례적으로 이제 200명의 그 생물교사가 200명을 뽑는 게 처음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2025 대비 때도 190 몇 명일 때, 진짜 굉장히 많이 뽑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고교 학점제의 영향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거의 뭐 270명 그 수준으로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주변에도 많이 이제 합격을 했고, 근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일단은 합격생들을 이제 많이 뽑으면 그만큼 이제 적재되어 있던 인원들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올해도 그 순으로 한 200명 이상만 뽑는다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경쟁률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500명이 시험을 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00명대가 몇 년째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1차를 150%를 뽑기 때문에 5대1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너무 옛날 얘기지만 제가 이제 졸업할 때는 제가 응시한 지역은 100대1이었고 평균 저희는 한 30대1 정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 교사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합격을 좀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물교육론 심화 과정은 기출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책으로 12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 반 있습니다. 12주 동안 이제 하고요. 자, 문제풀이는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정확하게 이 이론을 이해를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반을 이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반은 이제 예전부터 기출문제를 다 이제 포함을 시킬 수는 없고, 최근에 기출에 이제 기출문항들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의 기출 문항을 조금 이제 변형시킨 문항, 그리고 이제 예상 문항,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이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한 150문항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파이널 모의고사는 4주차까지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시험 그 문항 수대로 이제 기출을 하다 보니까 생교론이 최근에는 6문항이 나와요. 4점으로. 그래서 전공 80점 중에서 생교론이 24점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점이 이제 내용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험을 치고 많은 학생들이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가 모르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적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그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낮아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올해 19년 차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생물교육론하고 이제 생물 내용학 문항 개발을 할 때 여러 교수님들하고 작업을 했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교수님들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여기 인물들,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방향성이 조금 많이 바뀐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물 내용학 출제를 보게 되면 사범대 교수님들보다는 다른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문항처럼 올해도 좀 문항이 난이도가 있고 조금 주변부, 자기 전공 파트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평가원 문항 출제의 첫 번째 이제 기준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게 1순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것들을 계속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 교육 과정에서 관련 있는 이제 내용 지식을 교사가 수업을 하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요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이제 출제하는 이제 임용 출제가 평가원 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같은 거를 계속 낼 수가 없으니까 주변부로 좀 문제가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 파트별로 조금 명확하게 더 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학이 조금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자는 뭐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장수생들은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정 해에 기존에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이 쌓여서 그 해 발현이 탁 돼서 맞물려서 합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생물교육론을 조금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게 되면 내용학에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이제 만회하기가 쉽죠. 그래서 1차를 좀 높은 성적으로 받아야 최종 합격까지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150%를 이제 뽑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차 성적이 지금 많이 이제 뭐 서울하고 경기 지역을 워낙 많이 뽑잖아요. 많이 뽑으면 50%의 학생들도 굉장히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커트라인에 가깝게 붙어서는 내가 2차를 100점을 맞더라도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구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쯤에 붙은 학생들이 진짜 2차를 거의 만점에 가까이 받아도 100% 밑에 딱 간당간당하는 게 최종 합격선보다 딱 밑에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종 합격이 우리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1차 점수를 많이 받아야 2차를 수월하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생물 내용학이 점수 배점이 높으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영역이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1개 정역으로 평가원의 파트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의 시간을 하루 10시간을 공부하면 요거를 한 7시간 정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교육학 논술이 이제 20점이고 24점인데 이거를 뭐 2시간 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다음에 꾸준하게 생물교육론을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만 해줘도 요 점수는 거의 가깝게는 받을 수 있다. 거의 이제 합격생들은 20점 이상을 받으면 생물 이제 내용학에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그래도 높은 점수를 좀 가져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6문항씩 나옵니다. 왜 이걸 얘기했냐면 파이널에는 6문항만 해당 나와요. 그럼 4주차까지 모의고사를 4번 치게 되면 24개 문항만 요거를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널 모의고사만을 해가지고는 생물교육론의 점수를 높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도 뭐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확인 절차고 이제 애매하게 답안을 적었다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그거를 메워가는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반의 요 150문제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반을 7, 8, 9, 12주 동안 파이널, 그리고 2차 수업시연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는 수업 시연을 이제 1대1로 하게 되는데,
기존에 2차 경험이 많았던, 근데 2차를 시험을 쳤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최종 합격을 못하고, 이제 거의 뭐 2년차, 두 번째 수업을 듣는 선생님, 뭐 세 번째 듣는 선생님, 이렇게 이제 반 이상은 2차 경험자들이었고, 이제 반은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이제 들었던 사람인데, 한 60% 정도가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단기간에 끌어올려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요 부분이다. 그래서 1차 합격을 하고 나면 본인의 또 성적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일자가 이제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이걸 이제 간격을 이제 메워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좀 수도권은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나눔이 없어지고, 이제 수업 설계 능력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을 연결해서 하게 되는데, 부상 시간이 워낙 짧아졌다 보니까 굉장히 2차를 준비하는 그 이제 부분을 이전보다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이제 경기도 같은 데는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같은 점수, 비슷한 점수대가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변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5단계로 합니다. 수업 시연을.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이게 뒤집을 수 있는 지역은 채점을 할 때 5단계를 그대로 두고 채점을 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또 여타의 또 시도교육청을 보게 되면 5단계 채점표가 평가에서 내려오더라도 3단계로 채점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3단계로 채점을 하게 되면 불합격생들도 그렇고 합격생들 100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90점 초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요 점수의 10점 안의 점수 가지고는 2차를 완전히 뒤집을 수가 없어요. 커트라인에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지만, 뒤집히는 이제 형태의 지역들이 있어서 5단계로 채점하는 그 지역의 선생님들은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2027 대비도 저는 이제 올해 수업의 마지막은 1월 20일, 요게 이제 있는 그 주가 제 수업의 마지막,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수업이 1월에 이제 내용학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음 해에 1월에 이렇게 끝나는 형태가 될 수 있지요. 자, 오늘 생물교육은 개강을 했으니까 이렇게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한 것을 OT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가끔 이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자, 오른쪽에 적을게요. 감시과학연구소에 들어가시면 Q&A 요 게시판 글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Q&A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 첫 번째는 생물 내용학이에요. 거기에 쓰시면 제가 생물 내용학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생물 교육론 요 부분을 체크를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생물 교육론 여기에 본인의 이제 질문 사항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이 이론 수업인지, 문제풀이 수업인지. 근데 모의고사는 또 따로 모의고사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 게시판을 이용하시지 않고 여기에도 뭐 모의고사라고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지, 그러면 교재 몇 쪽인지를 적어주시면 찾기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문항에 문제풀이반을 듣게 되면 이제 올해 문제, 문항,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훨씬 빠르게 이제 답글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시욱 과학연구소로 들어가셔가지고 Q&A 여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뭐 상담을 받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JEONGY. 자, 숫자 78 네이버 여기로, 요거는 숫자예요. 78
해정양, 이게 Y거든요. 안 보일라나? Y. (78) 숫자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이론에 관련된 것도 교재를 지금 올해 교재 말고 작년 교재를 가지고 또는 작년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재가 좀 쪽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나온 책의 교재의 쪽수인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문제풀이 반 요것도 작년에 문제를 이제 수강을 하고 이제 올해 수강을 안 하더라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항의 번호 수가 조금 달라지니까 몇 년도 수업의 교재의 몇 번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문항을 찾기가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 그 다음에 뭐 상담 메일은 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OT는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